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입니다. 진행자 2%와 안프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별로 못마땅한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언더스탠딩 시청자 여러분. 평소라면 제가 2%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은 뭐 별 대안이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서강대가 낳은 대표적인 교수님, 우리 박현도 교수님의 친구를 모셨습니다. 친구? 친구, 술 친구. 오늘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배워볼 겁니다.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수천 년간 나라 없이 떠돌다가 전쟁을 통해서 아랍의 어느 지역에 정착하기로 했는데 그 원래 또 그러면 그 땅 주인이 있지 않겠어요? 너희들 누군데 여기 들어오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의 주인이었다.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데 요즘 이스라엘에서 또 뭔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었는데 매우 강경한 그런 정권이 들어서서 이스라엘이 뭔가 앞으로 들썩들썩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타냐후라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직업이 총리라고 불리는 분이 한참 하다가 잠깐 쉬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고 싶으면 하고 잠깐 쉬고 싶으면 쉬고 또 총리나 할까 그럼 또 총리하는 그런 분인데 최근에 와서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거 알아보려고 네타냐후 총리를 섭외할까 아니면 성 교수님을 모실까 하다가 일단 성 교수님을 모시자. 두 분 중에 출연료가 조금 좀 부담이 덜한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소개해드린 대로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타냐후 총리와 성일광 교수님 두 분 중에 한 분을 섭외하려고 했다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네타냐후가 총리할 때 이분이 직접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네, 1996년 제가 거기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에서? 예, 그렇습니다. 학부 1학년? 아니요. 석사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랭귀지 코스를 받고 히브리어 랭귀지 코스를 받고 있었죠. 와, 거기 히브리어로 수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와, 어렵겠다. 히브리어는 그때 생전 처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좀 배우고 갔으면 조금 더 쉽게 좀 적응하기 쉬웠을 텐데 철자도 안 배우고 가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맨 땅에 헤딩하기. 와, 이스라엘에서 뭘 공부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보통 이스라엘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신교 쪽에서 신학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성서학, 구약학 아니면 이제 성서 고고학 요거를 제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제 성서 쪽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도착하자마자 입장을 싹 바꾸어서 얍삽하게 아버님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동 역사, 정치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근데 중동으로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중동이죠. 중동의 위치는 해 있죠. 그렇죠. 전혀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그러나 위에는 레바논, 오른쪽에는 요르단, 밑에는 이집트. 그렇죠. 그러네요. 중동에 위치해 있고 왜 이스라엘인가? 조금 이스라엘적인 시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정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거의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사람들이 이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900만 인구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때는 이게 블루오션이다. 이스라엘에서 중동 문제를 다룬 사람이 한국에도 필요할 날이 올 것이다.
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오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로써 온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 히브리어를 직접 배우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공부하신. 야. 알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네. 이스라엘에서 또 총리가 돼서 예. 네. 아랍에서 아주 골치 아파한다고. 그렇죠. 지금 뭐 거의 지겹습니다. 이게. 거의 징하다. 네타냐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타냐후 하면 일단 미국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얼굴만 보시면 네. 자료화면 한번 주시면 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꼭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뭐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유럽 사람이죠. 미국 사람 같기도 하고. 예.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영어를 잘한다고요? 예. 영어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그럼 왜 그런가? 보스턴에 있는 MIT에서 MIT 건축학과 학사 예. 그리고 대학을 미국에서 다녔군요. 예, MBA를 MIT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러 언론사들과 영어 인터뷰가 아주 자제로 할 수 있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어 잘 못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를 다 잘하죠. 네. 그런데 나타냐후는 더 잘하죠. 아.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가보시면 버스 기사라든지 택시 기사들이 영어를 대단히 잘합니다. 예. 그래서 여행하시기에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 구사하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인데 예. 특히 근데 근데 저분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특히 미국적인 그렇죠. 근데 뭐 미국에서 공부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에도 쎄고 쎄고요. 그렇죠. 예, 네타냐후를 설명하는 특징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언론 즉 미디어의 규제다. 아. 일단 영어도 잘하고요. 네. 그리고 달변가입니다. 그래서 TV 화면에서 이 사람이 한번 전혀 거짓말 같은 얘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면 네. 빨려 들어가죠. 아. 대중들한테 먹히는 그렇죠. 화술을 갖고 있어요. 예, 엄청난 달변가이고 예. 그다음에 또 MIT 나온 이제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이고 네. 예. 영어를 잘하시고 예. 그다음에 경제 쪽으로도 또 탁월한 식견을 보이시고 보시다시피 뭐 유엔 주재 대사부터 여러 가지 요직을 많이 경험한 아주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이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대 총리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총리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럼 미국의 MIT에서 공부하고 와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예, 그렇죠. 공무원 시험은 총리가 된 아니죠. 거예요? 아니면? 와서 군대 가고 군대에도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니고 아주 그 특수부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부 수집과 대테러 특수부대라는 사이에렛 마트칼이라는 아주 특수부대를 들어가서 여러 작전에도 실전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작전 중에 부상도 당하고요. 와. 진짜 특히 이제 초엘리트. 나탄야후 형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예. 이름이 요나탄 나탄야후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우간다 엔테베 작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무슨 그게 사건이에요? 무슨 그게? 이게 사건이죠? 무슨 얘기? 갑자기 우간다가 나와서 놀라셨을 텐데 예. 이게 이스라엘 비행기가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에 의해서 납치가 돼서 우간다로 끌려간 거예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스라엘 국민들 100여 명이 이제 인질로 잡힌 거죠. 아, 민항기가. 그렇죠. 예. 아마 프랑스 비행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 하는 얘기가 우리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우리 무장대원을 풀어달라. 아하, 바꾸자.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풀어줄 것이냐. 근데 우간다까지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구출하러.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구출을 해냅니다. 예. 와. 공항에 정박해 있는 민간기에 위장복을 입고 들어가서 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죽이고 어. 거의 몇 사람만 빼고 거의 다 구출해냅니다. 예. 그 작전 중에 네타냐후 총리의 형이었던 요나탄 네타냐후가 사망하게 되죠. 작전 야, 중에. 예, 작전 중에 그 유명한 작전이 이제 엔테베 작전입니다. 1976년이죠. 그러면 그 형은 완전 국민 영웅처럼 됐겠네요. 그렇죠. 엄청난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주 유명한 작전 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유명한 예. 작전입니다. 형이 그래서 사망할 당시에 네타냐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나타냐후도 역시 같은 마트칼 특수부대 출신이었는데 형은 네. 가고 자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네. 군인이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형의 이제 후광을 입었겠군요. 아, 그렇습니다.
나 어디 다닐 때마다 저게 저 요나탄 네타냐후의 동생이야. 그렇죠. 우리 형이 엔티베 작전에 사망했고 나도 또 특수부대 출신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부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군 경력이 또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정치력이 또 뛰어납니다. 이스라엘 정치는 아시다시피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왜요? 정당이 많습니까? 정당이 많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정치 시스템은 예. 화면 한번 더 바꾸시면 예. 네 이스라엘 정치 시스템으로 보시면 예. 내각제입니다. 내각제. 거기에서 한번 바꿔봐 진짜 주세요. 한번 바꿔봐 주세요. 예. 네, 여기 됐습니다. 나오죠. 예. 내각제예요. 내각제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실권을 쥐는데 예. 총리가 실권을 쥐는데 예. 이스라엘 전체 국회의원 수가 120석입니다. 네. 그 중에 61석을 얻는 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의원 내각제 선거를 전형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한 정당이 60석을 얻는 정당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절반 정도를 한꺼번에 얻는다. 개성들이 강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 30석밖에 못 얻어요. 항상. 그럼 나머지 30석은 군소 정당하고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러면 이 연립 정부들이 그냥 들어옵니까? 나 이쪽 장관 달라. 나 그렇죠. 재정부 장관, 나 그렇죠. 국방부 장관, 그렇죠. 나 외교부 장관 달라. 여러 가지 조건을 걸 겁니다. 네. 그러면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정치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겠네요. 나타냐후가 그게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오래 한 것도 예를 들면 그냥 일당의 당수이기도 하지만 네네. 요런 군소 정당들을 잘 모은다. 그렇죠. 필요한 장관 자리를 만들어주고 주고. 없으면 만들어서 주고. 하여튼 내가 총리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뭐 정치인이 자기가 네. 자리를 없는 걸 사실은 뭐라고 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네, 예. 그렇죠. 불법만 안 지어지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나타냐후 총리가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스마트하고 경력 관리가 잘 된 정치인. 예, 그래서 네. 최장수 총리 후광도 좋고 군 형제 후광도 있고 말도 잘하고 미국 물도 좀 먹었고. 근데 저분의 단점은 뭐예요? 저번에 단점은 이제 너무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오래도 했지만 네. 너무 자기가 총리를 해야 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너무 강한 거죠.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많다. 너무 이 정도 했으면 예. 그리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왜요? 뇌물수수 혐의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총리 중에 뇌물수수 혐의가 기소가 되면 네. 지금 네타냐후 총리 기소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전의 총리들은 기소가 되면 부끄러우니까 사표를 던졌어요. 예. 네. 안 던집니다 이분. 아. 아주 정치력이 강하고 오로지 자기 사랑이 자기가 너무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이면서 총리직을 계속 이번에 또 선거에 나갔고 총리까지 됐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과정에 중인 네. 과정에서도. 네. 정치적인 성향은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내가 총리인데 나를 재판하고 해요? 아니 근데 재판 시작하기 전 총리가 아니었죠. 아 그런. 1년 반 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예. 스캔들 때문에 낙마했다가 예.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또 총리가 꼭 이번에 스캔들 때문은 아닙니다. 스캔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다른 연정이 붕괴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고 어쨌든 자기가 했던 연정이 붕괴되고 나서 1년 반 지나서 이스라엘 선거가 5번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종에 이번에 선거 지난 11월 1일 작년이죠. 그 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하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MB가 대통령 된 느낌이네 다시. 거의 뭐 불사조라고 봐야 되겠죠. 1년 반 전에 연정이 붕괴되고 사실상 기소가 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야 이제 정치 생명 끝난 거 아니냐, 네. 정치 생명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예. 화려한 컴백이었습니다. 와. 또 그렇게 해서 연정을 구성해서 예, 일단 총리는 그래도 일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의석을 많이 가진 30석 정도, 32석 정도 이번에 얻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나머지 이 30석 정도를 군소주 특히 여기서 이제 종교 정당이라든지 구구파 정당을 주로 규합을 해서 연정을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게 궁금해요, 교수님.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매우 중동을 싫어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연정을 구성한 그 군소 정당들이 더 극우적인 정당들이랑 손을 잡았다. 네네. 그렇게 기사들이 나왔던데. 네네. 도대체 뭘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극우라는 건 극우로 하는 건 얼마나 그래야 극우? 팔레스타인을 미워하는 게 강한 극우에 좋은 아주 좀 좋은 질문이었죠. 좋은 질문이시고. 좋다 맞아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셨는데. 네. 그러니까 나타냐후가 예. 이미 벌써 우파인 걸 잘 알고 계시는데 네. 거기서 무슨 또 극우를 데리고 들어와서 더 욕을 먹는데 도대체 우파와 극우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 자, 우파 정도 나타냐후 정도면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 즉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네. 거기를 막무가내로 자기가 뭐 합병을 한다든지 예. 거기에 지금 정착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예.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가서 자기 원래 들어가면 국제법상 예. 전쟁에서 빼앗은 땅에 점령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됩니다. 예. 이스라엘 국민이. 근데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이 한 50만이 돼요. 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나타냐후가 막 정착촌을 갑자기 대규모로 더 지어서 막 100만, 뭐 50만에서 100만, 70만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구급파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를 아예 합병하자. 팔레스타인을 밀어버리고. 예. 여기 우리 땅으로 아예 합병을 하자. 그 다음에 정착촌을 더 열심히 짓자. 50만이 아니라 100만까지 만들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여라.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살자. 그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적인 신앙. 그럼 유대교적인 신앙은 뭐냐? 성경에 오시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 사마리아 땅이 지금 요르단강 서안이에요. 예. 그럼 그거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팔레스타인 땅이 나와 아니고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대로. 우리 땅.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 합병하자. 이스라엘 국민 중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 생각에는 한 50 정도 되겠어요. 50%? 절반 정도. 절반이요? 네. 나머지 절반은 야 아무리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종교에서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그렇죠. 수천 년간 얘네 땅이었는데 우리가 들고 들어오는 건 이거는 좀 아니지. 그렇죠. 미안하긴 미안하지. 예, 예. 어떻게 좀 잘 좀 해보자. 그래도 우리도 땅도 없으니 이런 생각 그런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겁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 국가를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세워줘서 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두 국가 해결한, 즉 국가를 두 개를 만들어서 평화롭게 사는 게 예. 이게 적절한 해결책이지. 남의 땅을 우리가 합병을 해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시민권을 줄 것인가? 안 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비율이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훨씬 늘어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구 비율이 팔레스타인이 훨씬 더 늘어. 지금도 인구가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구 그럼 비율이. 몰아낸다는 거예요? 몰아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스테이터스 신분을 주지 않고 그냥 합병하겠다는 거죠. 합병이 말이 합병이지 그냥 먹는 거죠. 침공. 이스라엘 영토로 공식적인 만들겠다. 영토로 찍겠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합리적인 국민들은 네. 약간 좀 심했고 네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스라엘 합리적인 국민들 즉 그 아주 외로운 지식인들은 좌파 지식인들은 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땅은 지금 있는 건 우리가 그냥 살고 그렇죠. 평화롭게 그냥 살자. 예. 주변에는 지금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이 뭐 좀 도와주면 돼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협상을 해서 예. 협상을 맞춰주면 되죠. 그거를 지금은 국가를 세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협상이 중단된 상태죠. 중단된 상태고 예. 아까도 말씀드린 93년에 오슬로 협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오슬로 협정을 맺으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5년 내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합의를 했어요. 예. 93년에서 5년이면 이미 98년이죠. 네. 그럼 98년에 이미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졌어야 됩니다. 네. 이 같은 합의에 땅에 서로 따르면. 이제 나눠서 살자. 예. 일가구 이주택. 근데 그것이 중간에 좌초를 겪었어요. 양측이 싸우고 그다음에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좌초가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나타냐후 총리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예. 또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또 야살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이 있었고 예. 중간중간에 서로가 이제 합의 사안을 지키지 못하다가 충돌도 나고 그다음 미국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클린턴 예. 대통령이었는데 다른 대통령이 오면서 더 이상 안 도와주는 거죠. 협상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네네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네네. 팔레스타인은 그 양보해서 나머지 땅에서 예.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서 네네네. 마치 남북한처럼 서로 다른 체계로 그렇죠. 살자는 건데 그렇죠. 이스라엘은 거기에 찬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도 거기에 합의했을 거 아닙니까? 합의는 했는데 네. 그것이 93년의 합의가
최종 합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정 합의죠. 예. 네. 이렇게 로드맵만 만든 거죠. 로드맵에는 합의하고 네. 5년 내에 그 로드맵을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 누가 더 욕심 부렸어요 거기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그럼 너희들은 나라도 세우지 말아라라는 거였습니까? 그렇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합의 내용을 실행하면 하는 중에 그것이 양측이 충돌하고 이스라엘이 또 그것을 합의를 실천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단되어 버린 것이죠. 신기하네. 그럼 아니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만들고 그죠? 나머지는 팔레스타인이 나머지 땅에 나라를 세우라는 건 그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이 양보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럼 그렇게라도 하게 해줘야지 그걸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게 꼭 이스라엘 물론 제가 볼 때도 한 이스라엘이 70% 잘못했으면 30% 팔레스타인 잘못한 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협상사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국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안 정했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잠정이 없죠. 로드맵만 만든 거라고. 원칙만 정하고 각각 국가를 세우자. 국경이 합의되면 우리 같이 그렇죠. 살자 그거. 5년 내에 그걸 합의를 계속 했었어야 돼요. 협상을. 그 협상이 이제 일리가 중단됐다는 거죠. 그 선 끊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당연하지. 땅을 그거 긋는 있죠. 건데. 그다음에 동예루살렘 문제가 또 있어요. 동예루살렘 문제는 또 뭐 거기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3대 성지가 거기 있죠. 사원이 거기 있죠. 알락사 사원이 유명한 사원이 있죠. 그다음에 거기 동북의 벽이라고 또 유대인의 아주 성스러운 또 동북의 벽이 있습니다. 이 동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나누기로 원칙은 합의됐고 디테일에서 합의가 안 돼요. 가장 어려운 세 가지 문제를 계속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협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이 또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쟁 중에 도망간 사람들,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이런 세 가지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예전에도 매우 우파적인, 매우 이제 우리 다 우리 거야라고 주장했던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력이 지금 더 강해진 그렇습니다.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내에서 이팔 문제, 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요르단 강산지구 즉 웨스트뱅크를 팔레스타인 측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2000년대부터 이스라엘이 조금씩 우측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론 자체가 우경화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지쳤어요. 전쟁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도 지쳤고 협상에 93년에 아까 합의가 됐다 그랬죠. 그럼 7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죠. 2000년에. 그리고 더 중요한 사건은 2005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전부 철수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여기는 웨스트뱅크가 아니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정착촌이 거기 한 15개가 있었는데 다 철수를 시키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그래 우리 가자 지구는 이제 우리가 너한테 돌려줄게. 돌려줬습니다. 근데 가자 지구에서 누가 거기를 정권을 장악하냐면 강경파 하마스가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뭐가 다뤄옵니까? 카삼 로켓이라는 이스라엘 영토로 로켓을 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을 하죠. 작년에도 전쟁했죠. 또 2년 전에도 했죠. 뭐 2, 3년 주기를 계속 이스라엘하고 무력 충돌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국민들이 볼 때 야 우리가 가자 지구 니네한테 주지 않았냐. 니네들이 원한다 그래서 우리 손 완전히 싹 털고 나왔다. 근데 우리가 받은 게 뭐냐? 하마스를 받았다. 그리고 계속 전쟁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저 팔레스타인은 좋은 일 시켜줬는데 우리 뭐 계속 미사일 날라오고 테러 나고 그러면 가자 지구 돌려줬는데 저런데 요르단 강산 지구 웨스트뱅크 돌려주면 가자 지구처럼 안 된다는 보장 누가 하겠냐? 요런 이제 인식이 쟤들이랑은 뭐 합의라는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저거 다 원래 우리 건데 다 원래 우리 건데 그냥 쫓아내야 돼. 이스라엘은 결국 쫓아내야 될 사람으로 요즘 한일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게 많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합의할 거 다 합의해주고 한일 협정에서 다 해주고 그렇죠. 합의 다 해줬는데 해주고 나니까 정권 바뀌면 또 공격하고 진짜 상종을 못할 친구들이구나 생각하는 거고 또 사과하라. 우리 뭐 입장에서 이렇게, 네.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저 웃긴 놈들이 저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팔레스타인이 잘못한 건 뭡니까? 아까 전에 팔레스타인도 한 3 정도는 팔레스타인이 잘못했다고. 잘못한 오늘 거는 질문 좋다. 네, 지금 좋습니까? 멋있습니다. 와. 네, 갑자기 예. 질문이 상당히 날카로워집니다. 좀 네. 깜짝깜짝 놀래면서 이야. 지금. 아, 네, 예. 당황스럽습니다. 네. 자, 팔레스타인이 그럼 역사적으로 뭐를 잘못했는가? 예. 지금 20세기 지금 현재 말고요. 194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1947년에 이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 그 전부터 그랬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유엔이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1947년에 음. 무슨 해결책인가? UN 분할안. 분할안. 파티션 플랜이죠. 뭘로 요렇게 분할하냐? 나누자? 그렇죠. 두 개 아. 국가로 나눈다. 예. 팔레스타인, 어. 이스라엘 예.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내가 사실 점령한 땅이고 뭐 그렇죠. 이게 네가 불법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어쨌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거였네요. 그렇죠. 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네. 팔레스타인 측 사람들하고 그다음 그 당시엔 시리아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시리아 출신 아랍 사람들이 노고했어요. 시리아는 왜 노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정체성이 그다지 이렇게 국가 이런 민족적인 정체성이 없었고 예. 원래 역사적으로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오스만 예. 시대 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팔레스타인 대표부하고 그 사람들이 유엔 분할안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원래 다 원래 우리 우리 땅인데 그렇지. 왜 그거를 절반을 나눠서 얘들 줘야 되냐 그렇지. 유대인들한테 왜 우리가 줘야 되냐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러면서 그걸 안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만약에 받았으면 지금 웨스트뱅크 가자보다 훨씬 땅덩이가 더 많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땅보다. 그게 첫 번째 역사적 실수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팔레스타인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를 엄청나게 욕하겠지만 약자의 입장에서 또 강자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대충 주는 제안을 팔레스타인 측이 웬만하면 받아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받아라. 예를 들면 이제 협상을 2000년대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2000년대 예. 뭐 2008년, 2009년까지. 그러면 웨스트뱅크를 100%를 다 원래는 돌려줘야 돼요. 예. 그 땅을. 예. 근데 이스라엘이 그 정착촌이 많기 때문에 야 유대인들이 많은 정착촌 한 5%는 우리가 합병할게.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5%만. 그리고 95%는 니한테 줄게. 네. 그리고 나머지 5%는 우리가 이스라엘 영토 중에 필요 없는 땅을 보존해 줄게. 그게 이제 영토 막교환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제안을 하면 네. 받으면 되는데 네. 팔레스타인 측이 왜 5%나 가져가? 다 우리 땅이라고 네. 다 우리 땅이라고 2%.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좀 깎으려 그러는 거 쉽게 말해서 장사한테 깎으려 그러는 거예요. 예. 2%. 이스라엘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7% 가져갈게 그러면 너무 많아. 5%. 보시기에는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너무 양보를 안 했다. 양보하게 물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어떻게든 그렇지. 양보하겠죠. 원래 원래 우리 그런데 땅이었는데 억울하긴 그럼에도 억울하죠. 불구하고 현실 정치란 게 현실 정치란 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힘의 관계가 힘의 우위가 그럼요. 있긴 그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랑 똑같다니까. 네. 우리의 감정이야 뭐 더한 거 요구해도 하죠. 그러나 현실 또 정치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 누가 100%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네. 예. 자기들은 원하는 게 100이라면 80 정도에서 합의를 봐야죠. 어떻게 주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머리끄댕이 다 먹고 내려올라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적정 올라갈 때 한 20-30% 팔고 그렇게 하는 어깨에서 거죠. 어깨에서 그래도 거기는 또 아니 갑자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제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예. 다양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예, 저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보통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민해 온 게 1800년대거든요. 유대인들이 예. 예. 그러니까 19세기죠. 1800년대 말부터 1882년.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시온주의가 발전, 시오니즘이 발전해서 우리나라 동학군 일어나고 그럴 때 그렇죠. 우리도 나라를 유대인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예. 라는 사람들 시온주의에 이제 심취된 사람들이 막 전 세계 국가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막 들어와요.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땅을 팔레스타인에 막 쫓아내고 총칼로 뿌리친 게 아닙니다. 네. 뭐냐? 돈을 주고 샀어요.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 땅 사듯이. 그 땅 주인 누구냐?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오스만 제국이었고 독일은 영국이 위인 통치력을 하지 않았어 팔레스타인에. 그럼 뭐 땅 주인은 다 누구냐면 아랍 사람들이에요. 시세의 2배, 3배, 4배, 5배를 주고 민간인들한테 땅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이시 내셔널 펀드 그 랜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세웠어요. 그 당시에 땅 매입을 위한 단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그냥 서부 시대처럼 총 들고 가서 빵빵빵 해서 너 나가 우리 땅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땅을 샀지만 거기다 나라를 세운 거하고 땅을 산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히 다르지만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게 땅을 마치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 그냥 마치 서부 시대처럼 막 몰아내고 그냥 땅을 그냥 차지했다.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좀 차원이 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충청북도 땅을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몇 개 팔다가도 야 이거 얘네들 이러다가 차이나타운 되고 차이나 되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거 막자. 당연히 그럴 텐데 늦었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없었어요. 했었죠. 했는데 그게 너무 늦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돈 많이 주고 파니까 좋잖아요. 좋다. 시세 5배 주고 파는데 막 팔죠. 막 파니까 유대인들 뭐 설마 쟤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뭐 나라를 세울까? 근데 집단적으로 순수했죠. 살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다가 이제 땅을 한참 많이 팔다 보니까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세기 지나서죠. 이제 20세기 초가 들어오면서 막. 그래. 그래도 나라를 세우는 거는 좀 다르지. 그렇지. 용산에 미군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세우면 됩니까? 진짜 난리 나지. 땅은 뭐 팔 수는 있겠으나. 땅은 뭐 잘 거라고 하면 샀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봐라. 그러면 유엔에서 분할을 할 때 니네 받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47년에 이스라엘 건국이 48년이잖아요. 1년 전에 유엔 분할을 아까 말씀드린 거. 서로 땅 사고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 그때 니네가 분할을 받았으면 니네 국가도 쓰고 우리 국가도 쓰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이스라엘 쪽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과 논리를 갖고 있군요. 그렇죠. 뭐 그걸 동조하고 안 하는 건 지금 누가 맞냐 옳다라는 게 아니고 차원이 이스라엘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역사적인 사건은 팩트는 그렇다는 돈 주고 샀다. 그렇죠. 팩트는 그럼 이스라엘에 사는 합리적인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시민들은 그 돈 주고 샀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은 합법적이라고도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적으로 탈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 문서를 돈으로 정확히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없는 거. 물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죠. 일단 토지 매입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군요. LA에 우리도 애매하네. LA도 우리의 한국 세우자. LA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지금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훨씬 더 사람들이 지쳤고 그래서 더 우파적으로 됐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협상이고 뭐고 이제 다 밀고 저거 다 우리가 먹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이번 네타냐후 총리의 복귀로 드러났다.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체적인 분위기는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2005년에 가자 지구를 철수한 다음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차지하고 나서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하고 계속 전쟁이 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영토를 팔레스타인에 넘겨주는 것 자체가 우리 안보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즉 웨스트뱅크를 팔레스타인 쪽에 넘겨주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죠. 점령지죠. 점령지. 이스라엘의 점령지. 그래서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이거 언제죠? 1967년에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 그건 무력으로 차지했어요? 자, 요걸 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 네. 1967년 전쟁이 우리가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7일 전쟁. 6일 전쟁. 아 6일 전쟁. 예. 예. 전쟁이 6일 만에 끝났다 그래서 예. 예. 6일 전쟁입니다. 네. 누구랑 했냐? 이스라엘, 어. 가장 큰 나라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 했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욕을 먹는 이유는 선제 공격. 야. 네. 네. 일본도 선제 공격 너무 잘하잖아. 원빵, 원빵 먼저 때렸습니다. 예. 선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6일 전쟁에 그냥 전쟁이 끝났어요. 6일 만에. 예.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죠. 웨스트뱅크. 네. 그럼 원래 웨스트뱅크 누구 땅이었냐? 어. 요르단 땅이었어요. 요르단. 예. 요르단. 예.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자 지구. 이거는 이집트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도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골란고원, 시리아 골란고원 음. 이렇게 네 개를 다 차지했어요. 예. 그리고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대표님 혹시 이스라엘 지도 있으면 한번 찾아서 올려봐 주세요. 되시면. 예. 네. 그런데요. 여기 있네요. 아 지금. 있어요? 아, 있습니까? 있으면 좀 예. 보여주세요. 예. 우리는 네, 어디가 멀는지 자료화면. 몰라요. 자료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왼쪽에 지도 보이시죠? 예. 제 위쪽에 골란고원 시리아와 영토 분쟁. 예. 저게 6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뺏은 거고요. 네. 서한 지구. 저 노란 색깔 있죠? 네. 엄청 큽니다. 그죠? 저게 또 이스라엘이 6일 전쟁 이후 뺏은 땅이고요. 그다음에 가자 지구. 저 왼쪽에 지중해 바로 저 바닷가 붙어 있는 거. 네. 네. 요 세 개. 그리고 동예루살렘인데 여긴 표기가 안 됐습니다. 하여튼 이 노란 색깔 땅을 다 6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다 뺏었어요. 예. 그래서 안 돌려줬어요. 그 전에는 하얀색 땅만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웨스트뱅크는 즉 서한 지구는 요르단 땅이었고 골란고원은 시리아 땅이었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 통치형이었습니다. 아, 그 주변에 싸웠던 친구들 땅을 다 뺏어왔구나. 그렇죠. 그럼 팔레스타인 땅은 팔레스타인은 하얀 땅을 가지고 서로 같이 싸우고 있었던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때는 다 요르단 땅에 가 있었죠. 저 웨스트뱅크에 가 있었죠. 아하. 근데 요르단 시민증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령해 버렸군요. 점령해 버렸죠 이거를. 그리고 점령해서 전쟁 끝나고 돌려줬으면 되는데 네. 안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게 유엔 결의안까지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42호에 따르면 6일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을 다 돌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예. 이스라엘이 우리 결의안 관심 없어 안 돌려줘. 그러면서 이제 불행의 씨앗이 출발한 게 돼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는 이스라엘 그 대목에서는 이스라엘이 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엄청 잘못한 거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땅을 돌려줬으면 예. 지금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요르단 사람이 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르단 시민권을 주니까. 예. 그러면 팔레스타인 독립 팔레스타인 정체성이 거의 사라지고 그냥 그냥 요르단 합쳐- 사람이 그렇죠. 되는 요르단 건데.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럼 팔레스타인 문제가 거의 좀 지금보다는 덜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략적인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각 점령하고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기는 계속 살고 있고 점령지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땅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통치하고 네. 점령지 사람으로 이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67년 이후 사실 67년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67년 전쟁 이후 이 땅을 차지하고 안 돌려줬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 계속 나쁜 국가, 점령 국가, occupation force 이렇게 예.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욕을 먹는 거죠. 안 돌려준 명분은 뭐였습니까? 명분은 요르단이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 대가로 돌려주겠다. 이야. 담보 잡았구나. 네, 담보 잡았죠. 그럼 다른 나라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도장 찍고 가져가라는 거고. 골란고원도 마찬가지죠. 시리아가 우리랑 평화협정에 도장 찍으면 골란고원 우리 돌려줘.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네요. 무릎 꿇고 와서 받아가라는 그렇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너무나 큰 전략적인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 강경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경해졌어요. 네네. 그래서 야 팔레스타인까지 다 밀어버리자 이런 정부가 들어섰어요. 네네. 네.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거 한다면 주위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다 싫어하겠네요. 그럼 팔레스타인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도 않습니까? 자 문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아랍 분쟁으로 지금 넘어가는 포인트입니다. 네. 넘어가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랑 예. 이스라엘 아랍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다. 네. 네, 저 주변 국가 문제랑 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다른 문제인데, 사실상 시리아나 이집트나 요르단이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이 예. 건국을 선포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예. 그게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네. 예. 그러면 아랍 국가들이 왜 전쟁을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뭐 지네 땅을 이집트 땅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요르단 땅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는 웨스트뱅크가 다 이미 다 요르단 땅이었어요. 예. 이스라엘이 그냥 독립국가만 선포했는데 갑자기 3개국이 몰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디펜스 하면서 전쟁을 한 거죠. 예.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래도 땅을 가져갔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자기 땅이 아닌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인데. 팔레스타인도 우리 형제들이고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분쟁의 불행의 씨앗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정체성 국가 민족적인 정체성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지만 큰 틀에서는 또 아랍 사람이잖아요. 아랍을 예. 쓰니까. 예. 같은 아랍 우리 형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점령군 이스라엘 유대인이 우리 팔레스타인 민족 즉 우리 형제를 탄압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한 축이지만 또 다른 축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경쟁이 생겼어요. 무슨 경쟁이요? 이거 팔레스타인 문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왕따야. 아, 충성 경쟁, 그렇죠. 선명성 경쟁.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팔레스타인 민족을 동포에서 사랑해서 들어간 건지 예. 아니면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이런 국가들이 서로 경쟁을 했거든요. 예. 팔레스타인 문제의 주도권을 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뒤처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아, 그런 전략도 있었다.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가 꼭 동포애적인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각 아랍 국가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주도권을 지기 위한 쟁탈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 강대국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민주주의가 훼손됐어. 그러면서 전쟁에 들어가서 네. 그걸 해결하고 거기 그 이해관계를 다 가져가. 자기가 그 누구에 하나 맞고 오면 아그야 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보시면 지금의 UAE와 사우디나 바레인이나 지금 예.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UAE, 예. 그다음 바레인, 예. 그다음에 수단, 모로코 왜 갑자기 그 사랑하는 동포 팔레스타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평화 왜 이스라엘과 국가의 정상화를 했습니까? 더 이상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분쟁이 아니군요, 이제. 이제는 득이 아니고 짐이다. 야, 냉정하다. 예. 더 이상 우리가 뭐 얼마큼 더 도와주리. 거의 100년을 니네들 도와줬는데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쏟아부었습니까? 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그럼 지금 팔레스타인을 편들어주는 데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게임이 안 될 텐데 그 군사력에 없습니다. 비하면. 없습니다. 거의 없고 뭐 까타르 정도 약간 도움을 주고 있고 사우디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거는 형식적인 차원에서 예. 국내 정치용으로 안 도와주면 또 자국민들이 우리 MBS 사람은 젊어서 사람은 좋고 뭐 개혁도 많이 하고 네옴시티도 잘하는데 우리 형제 팔레스타인 안 도와주네 예. 이런 소리 나올까라.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는 거지. 예. 모두들 다 지쳤어요. 아하. 더 이상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제 입에 담지도 마라. 진절머리가 난다. 이것이 현실적인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웬만하게 조건을 주면 제발 팔레스타인 동포들이요 받으시라. 받으시라. 그게 아랍권의 이야기. 아랍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현실 정치, 냉혹한 국제 정치, 현실 정치 상황에서 그래야 평화를 얻는다. 팔레스타인이 그걸 받고 그나마 거기에 어떤 자기네들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중국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예. 거기에서 더 요구하고 조금 더 깎으려고 그러고 의미 없습니다 이제. 사실 웨스트뱅크 1, 2%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존심의 문제.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인데 그 자존심 뭐 언제까지 자존심 세우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입장은 뭡니까? 그럼 팔레스타인 정부, 팔레스타인 그 자치 정부라고 하잖아요. 네, 예. 뭐 자치 정부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경해지고 있고, 네. 그럼 팔레스타인도 같이 강경해지고 있습니까? 강경해지지는 못하죠. 팔레스타인은 입장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있는 거를 예. 알고 알고 있어요? 있고 예. 실제로 충돌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계속 이제 약자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 게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약자이고 네. 약자 프레임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르단강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에 예. 전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제 치안군이 이렇게 페트롤 통제를 하면서 네. 공식적인 무장 조직이 아닌 다른 무장 조직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 자생 무장 단체들이 만들어졌어요. 옛날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독립군 예, 독립군이 독립군처럼. 생기듯이. 예. 통제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전혀 지금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만큼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불만이 커진 거죠. 더 이상 예. 아무 평화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고 팔레스타인 국가 비전 자체도 없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이 예를 들면 독립군처럼 그러니까 아주 강경한 소수의 게릴라들이 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자기도 지쳤고 별로 싸울 의지도 없고 하면 강경파가 득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야 저기 이제 지름이 열렬하니까 그냥 밀고 하면 우리가 싹 다 되고 정 원하면 조금 주고 끝내자. 이런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실제로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랑 하마스랑 비교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하마스가 더 인기가 많아요. 지지도가 높아요. 원래 강경파가 정치적인 인기는 없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실리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전쟁입니까 이제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이 적극적으로 양측을 미국. 데려다가 푸시 프레셔를 하고 압박을 하고 협상을 하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뭐 하다가 빠졌어요? 아니요, 바이든은 시작도 안 했어요. 바이든은 북한 문제도 전혀 손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아무 관심이 없어.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이 있지. 중동 문제에 관심 없고요. 한반도 문제 관심 없고요. 거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그렇게 미국이 협상을 추진하고 중재를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재를 해도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네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하는 거나 똑같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신용을 하게 되면 예.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팔레스타인 진도라도 쪽에 좀 나가는데. 진정이 되죠. 아 그래도 뭐 협상을 하고 그래도 우리 자치정부 마크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이랑 그다음에 나타냐후랑 앉아서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죠. 그러기를 이스라엘도 바라고 팔레스타인도 바랍니까? 다 바라죠. 아 근데 서로 명분이 없구나. 그렇죠. 바라긴 한데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제 사진 찍기용만 아니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제 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뭐 그런 의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중간에 미국이 중재하면 그 웨스트뱅크 지역은 팔레스타인이 그럼 자치직으로 살아라. 이스라엘은 떠나라. 그 대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렇죠. 평화 협정을 맺자. 그거를 이스라엘도 원하고 팔레스타인도 원하는 카드입니까? 그렇죠. 원하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는 그랬는데 이스라엘 여론 자체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큰 어떻게 믿느냐?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과연 그래서 강경파가들이 득세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서 강경파들이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나타냐후 정부의 구구파 정당들이 대거 연정에 참여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파 쪽으로 가고 또 이 구구파들이 노리는 것이 웨스트뱅크 합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전산 즉 템플 마운트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계속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숫자를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이제 아주 자극적인.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그렇게 되면 우리 그럼 또 로켓 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분쟁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난리네. 1분만 쉬었다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1분만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